반갑습니다. 덕원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자,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원에서 못 만나고 있다 그랬죠. 자, 오늘 영상은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입니다. 중간고사가 연기되어서 실행이 될지 아니면은 기말고사랑 통합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 덕원고등학교의 서술형 시험. 자, 생각만 해도 너무나 두렵다, 그죠? 1학년 때 한번 쳐봤을 거예요. 그런데 2학년은 이 국어가 아니고 문학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과연 덕원고 2학년 선배님들은 어떻게 시험을 쳐봤는지, 자, 우리 실제 시험지, 작년 시험지를 통해서 자,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혹은 출제 경량은 어떠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출발해 볼까요? 고! 고! 자, 실제 작년 5월 1일 날 실시했던 덕원고등학교 시험지입니다. 자, 어때요? 덕원고등학교의 상징, 페이지, 동그란 타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1쪽부터 총 7쪽까지 있거든요. 문제는 6점 배점 혹은 5점 배점이 있는데 17문항입니다. 자, 근데 사실 이게 객관식 서론문항보다는 적게 느껴지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17문항이지만 조건이 일반적으로 3개에서 4개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서술형 17문제는 정말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덕원고 친구들이 서술형 시험을 칠 때 늘 하는 말이 시간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작년 선배님들이 5월 1일 날 실시했던 우리 국어 시험지, 자, 어떤 점을 주안점으로 공부해야 될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입니다. 우리 1페이지에 1번 문제와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첫 번째 1단원에서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자, 다 공부가 되어 있을 거고요. 김영랑의 독을 차고는 자, 거기 보면 더 읽어보기라는 물론 이제 전문이 다 실려서 꼼꼼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더 읽어보기 작품에 독을 차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어차피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라면 김영랑의 시 작품을 공부했다면 김영랑의 독을차고라든지 뭐 또 다른 거문고라든지 등등을 학원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6점 배점입니다. 자, 가나는 같은 작가의 작품이지만 주제나 화자의 태도에서 차이가 있다. 작품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1-1번 조건 1번입니다. 모란과 독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를 설명을 하래요. 자, 2번이에요. 두 작품의 주제와 관련된 화자의 태도를 봄을 중심으로 서술해라. 나는 세상을 중심으로 서술해라. 자, 세 번째 거 종결음이 다의 형태로 적지 않으면 감점할 거다라고 얘기했어. 그죠? 자, 대부분의 문제가 다 3번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 2번에서 어떤 점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느냐. 자, 모란, 독, 이 단어의 상징적 의미를 모르면 3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2번 주제를 모른다면 당연히 또 성적을 얻을 수가 없고 화자의 태도. 자, 여기서 화자의 태도라는 것은 뭐 기다리는 태도냐 아니면은 뭐 비판하는 태도냐 자 등등 저항하는 태도냐를 말하는 거고요. 자, 가의 핵심은 모란이란 단어와 봄이란 단어예요. 그리고 나의 핵심은 독이라는 단어인데 이 독이 세상을 중심으로 서술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세상을 중심으로 서술하라 했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관한 관점이거든요. 자, 그러면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일제강점기에 자, 이 모란이 져서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다시 모란이 피는 봄을 기다리겠다라는 가치 있는 대상을 기다리겠다라는 시예요. 자, 그리고 나시 김영락의 독을 차고는요. 자, 이 독은 가슴 안에 품는 맹독, 즉 일제에 대한 저항 의지를 다룬 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가시는 봄을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적으면 되고 나시는 자, 독을 품고서 나는 이 세상에서 자, 세상 지금 이 부정적인 세상을 비판을 하고 자, 그리고 나는 의지를 지키면서 저항하겠다라는 시거든요. 자, 물론 방금 선생님이 서술한 내용은 나는 당연히 학원에서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적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점. 자, 덕원고등학교의 시험의 출제 유형이긴 하거든요. 덕원고등학교는 문학의 이론에 대한 기본기가 탄탄해야 돼요.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자, 모란과 독의 의미나 봄이나 어떤 이런 단어들은 충분히
다른 학원을 다녀도 준비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더공고의 출제 경향을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화자의 태도라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묻는지를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여기서 뭐라는가 독의 의미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그렇지만 화자의 태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른다면 틀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1번 문제 넘어가고요. 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가에 자 이제 드디어 덕원고등학교에서 성적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팁, 꿀팁 나옵니다. 기억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적어라 라고 돼 있어요. 이 표현 방법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수업 중에 많이 들었던 수사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수사법에 관련된 문제를 물을 거예요. 수사법. 자, 사실 이거 또 덕원고등학교의 팁입니다. 자, 덕원고등학교는 표현 방법을 굉장히 좋아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 1번 볼게요. 기억에서 사용된 표현 방법을 제시해라. 자, 2번 기억에 담긴 화자의 두 가지 감정을 포함해서 의미를 밝혀라 라고 얘기했어. 자, 우리 모란이 피기까지는 연안국어를 다니는 친구들이라면 반드시 아는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기억을 공부했다면 우리 뭐 공부했었어? 역설법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 친구들 영상을 혹시나 보시는 어머님들한테는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 있겠지만 연암 다니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역설법 우리 따로 공부하는 자료도 있어요. 그죠? 역설법을 모아놓은 역설법 자료들 기억나십니까? 자, 반드시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역설법이라는 것은 모순된 감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모순된 정서나 혹은 모순된 감정이나 모순된 의미를 이용하는 거라고 그랬어. 이 모순이라는 게 뭐냐면 어울리지 않는 단어야. 자, 긍정과 부정을 연결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너무나 환해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라든지 높이도 없이 떨어지고 있어라든지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했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역설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순된 감정이니까 당연히 두 가지의 모순된 감정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1번을 안다면 2번은 자연스럽게 풀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에 사용된 표현 방법은 역설법을 제시를 해줘야 되고요. 자, 그럼 이 역설법에서 찬란하다와 슬픔이라는 단어가 모순되는데 이 두 가지 감정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역설법을 아는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맞을 수 있다는 거. 6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 2페이지는 우리가 5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니은에 사용된 표현 기법과 그 효과를 적으세요 라고 얘기했어. 하나님 보시기 마땅합니까? 자, 우리 조건 문제 볼까요? 니은에 사용된 표현 기법을 제시를 하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2번에 표현 기법에 의한 효과를 서술해라고 돼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 잠시 앞장으로 다시 기억에 소환. 자, 어때요? 2번에 표현 방법이란 말이 있었어요. 그죠? 표현 방법과 5번에 표현 기법은요 같은 말입니다. 자, 왜 이거를 통일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표현 기법과 표현 방법은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현 기법 어떤 거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합니까? 자, 사실 이거 답이 정해져 있어. 답정이에요. 답이 정해져 있는 의무문이겠죠? 자, 우리가 평서형이나 명령형 등으로 나타내야 되는 문장을 어떻게? 대답이 필요 없는 의문문으로 나타내는 거. 자, 영상 보고 있는 연하민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런 수사법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설의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또 무슨 법으로 끝났어. 그렇죠? 서리법에 대해서 모른다면은 또 5번 문제 6점, 배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리법을 쓰는 이유는요. 참신함도 있지만 당연히 그렇죠. 강조의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대답이 필요 없는 당연한 질문 형식을 통해서 화자의 의도를 부각했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서리법이라는 걸 알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서리법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자, 우리가 서술형 문제를 통해서 다의 형태로 끝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풀어야 되지 수시로 물론 우리 시험 전에 서술형 시험 대비할 겁니다. 자, 그래도 이 서리법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은 또 이 문제 나에게는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 이 표현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표현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비유하기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조하기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주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분류를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따로 분류할 필요 없이 자,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 항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비유하기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원관념을 특정 보조관념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자, 비유하기 방법에 들어가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예, 의인법이 있고요. 은유법이 있습니다. 활유법도 있고요. 직유법도 있습니다. 중의법도 있고요. 의성법 있고요. 의태법 있어요. 풍류법 있습니다. 자, 강조하기는요. 반복법 있습니다. 감탄하는 영탄법도 있고요. 점점 의미가 커지고 강해지는 점층법이 있습니다. 자, 점점 작아지는 점층법의 반대말 점강법 있습니다. 자, 등등등이에요. 많아요. 이거 말고도 등등등등. 자, 변화주기입니다. 물론 비유하기도 등등등등. 자, 변화주기입니다. 대꾸법 있고요. 역설법이 있습니다. 설의법 있습니다. 도치법 있고요. 반어법 있습니다. 등등등. 자, 지금 우리가 이게 시험 유형을 분석하는 시간이라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 자, 그렇지만은 자, 어느 정도만 대충 훑어만 보자면 자, 비유하기에 의인법 사람처럼 빗대는 거. 자, 은유법 그냥 빗대는 거. 은근히 빗대는 거. 활유법 사물을 동물에 빗대는 거. 직유법 뭐뭐 같이나 뭐뭐처럼 뭐뭐만큼 뭐뭐인 듯처럼 직접적 연결을 통해서 빗대는 거. 중의법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빗대어져 있는 것. 의성어 사용하는 의성법, 의태어를 사용하는 의태법. 속담이나 격언을 통해 비유하는 풍류법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 강조하기를 보면은 반복하는 반복법, 감탄하는 영탄법, 점점 커지는 점층법, 점점 작아지는 정강법이 있었습니다. 자, 변화주기는요. 대꾸법. 자, 뭐는 뭐고 뭐는 뭐다. 구조가 비슷한 거. 그죠? 자, 비슷한 구조. 자, 이번 역설법. 말 안 되는 거. 자, 모순된, 어울리지 않는. 자, 모순되는 겉으로는 모순된 의미를 사용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뜻이 있는 진리를 드러내는 거. 자, 서리법. 아까 얘기했죠? 의문형이긴 한데 대답이 필요 없는 의문의 형식을 이용합니다. 도치법, 위치 바꾸는 거예요. 사랑해 너를 자, 이렇게 바꾸는 위치. 반어법, 겉과 속을 반대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잘한다, 뭐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주기까지 해서 자, 다양한 수사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봤거든요. 우리 덕원 친구들에게는 이것이 뭐다? 필수 암기 해서 5번에 자, 1번, 2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 우리 3페이지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난쟁이 가족의 삶을 고려했을 때 우리 비상 한 교과서에 실려있는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입니다. 자, 난쟁이 가족의 삶을 고려했을 때 기억에 사용된 이번에는 또 표현법이래요. 자, 이 표현법을 밝히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약간 표현 기법. 그 다음에 표현 방법. 이번에는 표현법이에요. 이거 어떡하죠? 자, 우리 그러면 잠깐 다시 앞쪽을 넘어가서 기억에 어떤 것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보이지 않는다. 그죠? 지울게요. 자, 우리 기억은요. 찾았습니다. 낙원구 행복동입니다. 자, 이 난쟁이 가족은 나중에 아버지가 자살하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철거되고 있는 이 빈민층의 무허가 사람들에 관한 비애를 다루고 있는 도시 빈민계층의 애환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에요. 자, 그런데 낙원구 행복동이란 이름은 낙원이야. 그리고 행복한 동네래요. 어때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불행한 도시인데 불행한 삶을 다루고 있는데 낙원과 행복이란 단어를 썼다는 말은 겉과 속을
반대로 표현한 반어법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들어봤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 1번 표현법을 명확하게 밝혀라. 자, 여러분들 이때 뭐를 써야 되겠어요? 반어법을 반드시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표현의 효과를 대조의 개념을 포함시키라라고 했어. 아까 반어법이 스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쵸? 예문까지 들었어요. 자, 겉과 뭐를 속을 어떻게 반대로 쓴다고 했다? 이 반대가 바로 대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문제는 반어법을 유도하는 문제예요. 자, 야, 벌써 어때요? 세 가지가 표현법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입니다. 자, 4페이지는 작품이 다 나와 있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들이고, 자, 충분히 특히 요 김춘수의 꽃이나, 자, 김춘수의 꽃을 패러디한 장정일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란 작품은 당연히 충분히 시험 전에 공부를 한다. 어디에서? 우리 연암에서 공부를 한다. 걱정 마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기역, 몸짓의 의미, 니은 꽃의 의미, 디귿, 무엇, 눈짓 모를 수 없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페이지입니다. 자, 5페이지는, 예, 맞아요. 풍자라든지, 그리고 특히, 자, 우리 정지용의 유리창 보입니다. 슬픔이 기쁨에게 보입니다. 사실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작품은 우리 1학년 때 더군 친구들이라면 다 배웠던, 그리고 1학년 1학기 때 학교 시험에 다 나왔던, 교과서에 나왔던 작품이에요. 그죠? 그래서 쉽게 연결할 수가 있어. 자, 근데 12번 같은 문제를 보잖아요. 12번은요. 정지용의 유리창 1에 관한 문제인데 단절과 연결의 이중적 매개치다라고 돼 있어. 자, 이거 당연히 배웁니다. 유리거든요. 유리는 투명하기 때문에 안쪽에서 바깥쪽을 보게 만든 동시에 또 하지만 막혀 있어. 자, 그래서 단절이기도 하면서 연결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다음에 2번 조건 화자의 상황과 태도를 고려하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정주역의 유리창뿐만이 아니고 혈육의 죽음을 다루는 작품에 대해서 자, 한꺼번에 공부를 할 거예요. 아마 유리창도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김현승의 눈물이란 작품도 학원에서 당연히 공부를 합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누이가 죽어서 쓴 시 제망매가도 자, 당연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외에도 은수저, 자, 아이가 죽어서 쓴 시입니다. 그죠? 동생이 죽어서 쓴 하관, 박목월의 하관이나 아니면 이별가 또한 공부하게 될 거고요. 자, 거기다 송수건의 너무나 유명한 시 산문에 기대어 등등등을 혈육의 죽음을 모아놓은 작품지 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정지용의 유리창도 마스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보세요. 어휘 문제,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13문 문제 또한 슬픔과 기쁨이라는 당연히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는 슬픔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12번, 13번 문제 또한 난이도가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페이지는 14번 문제가 또 중요합니다. 14번 작품 가를 읽고서 다음 보기의 빈칸 1, 2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서술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문제가 아니고 두 문제다. 그죠? 자, 우리 보기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제시하는 서술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 첫 번째는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까지를 파악해서 성격이나 심리를 직접 드러내는 직접적 제시, 간접적 제시, 그죠? 극적 제시라고도 한다. 자, 여러분들 1학년 때부터 많이 들었던 거야. 소설하면 당연히 나오는 게 뭐예요? 인물의 성격 제시.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복기시켜 봅시다. 자,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이라고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고, 내면 제시 방법, 심리 제시 방법이라고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직접적 성격 제시라고 해서요. 다른 말로 우리는 요거를 말해주기라고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간접적 성격 제시라고 해서 보여주기 혹은 극적 제시라고도 합니다. 자, 이 직접적 제시 방법은 인물의 성격이나 내면에 관한 설명을 바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고, 간접적 성격 제시 방법은 인물의 표정이나 아니면
행동 등을 통해서 자,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추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자, 인물 성격 제시 방법은요. 소설의 형식이라든지 소설의 전개 방법이나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자, 등등등 포함해서 굉장히 기초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건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간접적 성격 제시 방법의 특징 또는 효과를 서술해라 라고 얘기했어. 자, 2번은 가의 내용에서 구체적 예를 찾아서 서술해라 라고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지문에서 빨리 찾는 훈련도 해놓아야 되겠고 또 이 간접적 제시 방법은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우린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서술어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도 힘들겠지만 기본적 기초 이론이 없다면 정말 힘들겠다라는 겁니다. 자, 나중에 선생님과 당연히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공부를 할 거거든요. 할 거고 또 물론 김소래 가는 길. 자, 그 다음에 라는 우리 비상한 교과서의 단원의 길잡이에 있는 부분입니다.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 7페이지 17번 문제 마지막이에요. 그죠? 자, 다음 보기는 위 작품의 작가를 인터뷰한 내용이래요. 가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에 맞게 서술해라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기자. 선생님의 시 눈물은 사별을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들을 잃은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기자 다시. 그렇다면 선생님의 신념이나 가치관이 작품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쓴 의도에 대해서 더 듣고 싶어요. 작품의 내용과 관련지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작가가 시에서 나무에 빗대어 표현했지만 사실 인간의 삶에 대한 자세를 전달하고자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다라는 데 있어. 자, 결국 이 말은 작가가 이 시에서 드러나고자 한 뭐를 찾아라? 주제의식을 찾으라 라는 거였어요. 주제의식. 자, 그럼 우리 1번 조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작가 맥락을 고려해서 시인이 이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서술해라 라고 돼 있어. 자, 결국 뭐야 그게? 주제의식이잖아요. 자, 2번 보기의 밑줄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의 시구나 시어를 인용해서 설명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실 이 시는요 나무에 관련되는 시고 씨앗이 열매로 자라나는 이런 시인데 아이를 잃은 슬픔을 자, 너무 큰 고통을 이 눈물이라는 걸 통해서 승화시켜서 내적 성숙으로 이르게 하는 시예요. 자, 이 시 또한 이런 내용 또한 김현승의 눈물을 당연히 수업을 할 거예요.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건 문제도 충분히 맞춰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아주 간략하게나마 한번 풀이를 해봤어요. 봐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자,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따로 또 뭐 내신 기간 중이나 다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덕원고등학교에서는 자, 이 세 가지만 알면 된다. 자, 정리해보면서 볼게요. 덕원고 정보, 내신 정보, 자, 꿀팁 두둥. 세 가지만 공부하도록 합시다. 세 가지. 첫 번째입니다. 덕원고등학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엇이 중요하다? 네, 문학의 기본 이론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따로 현대시를 모아놓은 것이나 아니면 문학을 모아놓은 자료집을 사서 딸딸 배워도 습득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자, 문학의 기본 이론이라는 것은 소설의 전개 방법이나 시의 어떤 형식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운율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표현 방법들이라든지 갈등의 유형들, 성격 제시 방법 등등등등등 수업 중에 배울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자, 이래서 문학 기본 이론에 대한 탄탄한 바탕 지식이 없다면 덕원고 시험에서는 배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덕원고 정보 꿀팁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요 시험은 별로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 우리 기억나세요? 친구들? 작년 1학기 때 시험 조금 쉬웠잖아. 그죠? 자, 근데 우리 그 기말고사에 들어가면은 외부 지문이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 올해는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되는 거, 작품 속에 있는 작품. 자,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다? 교과 내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의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 작품에 나오는 단어의 상징적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잖아. 지금 아까 봐봐. 선생님 빨리빨리 넘어가서 그런데 뭐 기역부터 미음까지 단어의 의미를 묻는 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 빨리빨리 쳐내지 못하면 다른 어려운 문제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자, 더공고 정복 꿀팁 3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작품의 분석도 중요한 거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어? 지금 다 어때요? 이 감점 1점이 요인으로 되어 있는 뭐뭐 다뤄 적어라 이런 말이 있었어. 그죠? 반드시 시험 전에 문장의 형식으로, 문장의 형식이지 단어의 형식이 아니에요. 자, 문장의 형식으로 완벽하게 적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수업해주는 맞다 그렇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직접 여러분들이 자, 선생님의 어떤 유도에 따라서 아마 시험 전에 선생님이 다 시켜주겠지만은 자, 이 눈물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적어봐 해서 반드시 눈물은 자식을 잃은 아픈 슬픔을 순수한 슬픔의 정서로 뭐 표현하는 것이다까지 해서 자, 어떻게 문장 형식으로 적어보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덕원고등학교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요. 이 3가지를 지키지 않아서고 그리고 또 시간 부족 때문이에요. 3가지만 유의하셔서 시험 전에 준비를 해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1등급 아니요. 1등급을 넘어서 뭐 받을 수 있다? 100점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이 중간고사 서술형 100%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또 선생님 조만간 기말고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한번 찍게 될 겁니다. 자,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우리 친구들 충분히 덕원고등학교 시험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자, 내신 1등급, 수능 1등급을 위한 유일한 길 연암국어학원의 1타 강사 김선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